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 면제 제도, 우리가 흔히 타임오프라고 부르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지금 도입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아니, 정부 돈,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필요해진 걸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형평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난 20년 넘게 공무원이 노조 일에만 집중하려면요, 무급휴직, 그러니까 월급을 아예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드디어 법이 바뀌면서 민간기업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올해 6월에 구체적인 시간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마침내 11월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예전 공무원들은 노조 활동을 하려면 월급도 못 받고 그냥 휴직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무 시간에 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게임의 룰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근무시간 면제 제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 딱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 손실 없이,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라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 시간 한도는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국가적인 위원회에서 전체 시간의 상한선을 결정해요. 둘째, 정부가 이 상한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죠. 셋째, 그럼 이제 각 기관과 노조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시간을 협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가 누가 몇 시간을 쓰겠다 하고 명단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이 표를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총 시간이 달라져요. 조합원이 적으면 연간 1000시간부터 시작해서 조합원이 15,000명이 넘는 거대 노조는 최대 28,000시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노조 규모에 비례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시간에 아무 활동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정부랑 협상하거나 직원들 고충을 들어주거나 안전 문제를 다루는 활동들, 그리고 총회나 선거처럼 노조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 이런 식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활동만 인정해줍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월급 받는 노조 대표랑 원래부터 있던 월급 못 받는 노조 전임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새로운 면제자는 소속기관, 즉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신분도 계속 공무원이고요. 대신 활동은 법이 정한 것만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기존 전임자는 노조에서 월급을 받고요. 신분은 무급휴직 상태가 됩니다. 대신 업무 범위에는 딱히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제한된 활동을, 다른 하나는 휴직하고 모든 노조 활동을 하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대표인 셈입니다. 근데 잠깐, 이거 결국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꼼꼼한 투명성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 기업의 타임오프 제도와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정부는 법으로 못을 박아뒀어요.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현황은 무조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고요.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니까 그만큼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매년 뭘 공개하느냐? 각 노조가 시간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기준은 뭐였는지, 몇 명이 이 제도를 썼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총 얼마가 지급되는지 이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공개하고 끝? 아닙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무려 3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해요. 일회성으로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책임감을 갖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들, 이 복잡해 보이는 제도들, 이게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해주자. 대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새로운 제도가 정말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노사관계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이 시간 배분이나 활동 범위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진 않을까요? 그 답은 이제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